전라남도 순천과 광양 사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뾰족한 첨탑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마치 중세 유럽의 성 같은 모습인데요. 뾰족하게 솟은 탑, 아치형 창문이 늘어서 있고 빛이 바랬지만 화려하게 마감된 외벽의 모습. 지상 3층, 연면적 1170평. 이 건물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주변은 고요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순천시 외곽에 위치한 어느 잊혀져 버린 건물, 이 건물에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던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건물은 2002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건물이 홀로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건물의 정체는 원래 예식장이었습니다. 1층은 결혼식장, 2층은 레스토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마치 유럽 어딘가의 고성에서 귀족 혼례를 치르는 듯한 느낌이었겠지요. 지금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내부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 이 공간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한데요. 샹들리에가 드리워진 천장, 고풍스런 가구와 소품들, 쉽게 볼 수 없는 중세 분위기의 장식들, 외관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부 곳곳 중세의 세계관을 끝까지 밀어붙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독특한 건물이라면 적어도 순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해야 할 텐데 순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이 건물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하기만 할 텐데요.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처럼 화려한 건물, 중세풍 인테리어, 결혼식이라도 하면 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표현들만 들으면 이렇게 특색 있는 곳이니 잘 됐겠지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 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2년 이 건물을 세운 회사는 5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50억 원입니다. 이 시골 구석에 지은 예식장 하나에 쏟아부은 돈이 당시 돈으로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문을 연 직후부터 예고된 재앙이 시작됐는데요. 공사업체의 가압류, 개인 채권자들과 거래처들의 연이은 가압류, 그리고 세금 체납. 준공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이 건물은 결국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성을 짓고 귀족 놀이를 하려 했던 누군가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식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일 텐데요. 결혼식 당일 하객들은 보통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이동합니다. 하객들이 찾아가기 편해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선 자리는 순천과 광양 사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외진 지역입니다. 인근에 번화가도 없고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습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하객들이 찾아오기 불편한 장소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하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식장으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접근성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데 가격까지 비쌌습니다. 중세 유럽풍 성에서 치르는 결혼식, 화려한 인테리어, 레스토랑 식사, 그 모든 것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라붙었습니다. 찾아오기도 불편한데 가격까지 부담스럽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는 순간 이 예식장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50억 원이 넘는 대출 규모였습니다. 당시 순천 지역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감안하면 이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인데요. 순천시는 전남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수준의 예식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아니지요. 더구나 이 건물은 순천 시내도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인구도 적고 교통도 불편하고 경쟁 예식장들은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50억 원 이상을 빌려 화려한 성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수였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본적인 수요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예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낙관은 현실 앞에서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2002년 문을 열고 1년 남짓된 시점에 경매에 붙여진 이 건물은 2005년에야 새로운 소유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새 주인도 출발부터 빚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약 18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새 소유자 역시 채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후 이미 경매가 2차례나 진행될 뻔했다가 취소됐습니다. 가까스로 경매는 면했지만 지금도 이 건물에는 1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습니다. 간간히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 이 건물의 쓰임새인데요. 중세풍 외관이 짧은 영상의 배경으로는 아직도 꽤 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함이 오히려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이 건물의 이야기는 지방 어느 예식장 하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쓰러진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전남, 경북, 강원 할 것 없이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가 줄고 있고 상권이 쪼그라들고 새로운 사업이 뿌리내리기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장 조사도 없이 수십억 원을 끌어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텐데요. 문제는 이런 실패가 혼자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사업체는 돈을 떼이고 거래처는 피해를 입고 은행 대출은 부실로 남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 하나가 쓰러지면서 그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 건물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채로 말이죠. 멋들어진 성을 짓겠다는 누군가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귀족처럼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냉정한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인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먼 길을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재무적인 부담을 감당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낭만은 사업이 아닙니다. 숫자가 먼저 그려져야 합니다. 그 숫자 계산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화려한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성은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 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